네,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다우지수는 4만 선을 조금 내려오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은 이전에 금요일날 기록했던 신고가에서 0.02포인트 정도 부족한 모습, 정말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65%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한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신고가 플러스 낙관 전망 속출이라는 내용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어떤 이슈가 간밤 속에 있었고 미증시는 지금 얼마큼 강한지, 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낙관론이 시장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월과 비관론자의 대표격이었던 마이클 윌슨 역시 S&P 500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이 투자은행 내에서도 낙관론이 속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슈 하나씩 들여다보기 전에 머니맨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빨간불, 파란불 섞여 있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보고 싶은 곳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다시 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투심이 강화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오히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이미 다이언 CEO가 곧 은퇴를 할지 모른다. 한 5년 내에 은퇴할지 모르고 아직 그 이후에 후임자가 누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M7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메타와 아마존, 테슬라는 조정세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잘 같은 에너지 섹터 역시 유가가 조금 하락하면서 하락하는 모습까지 함께 포착됐었죠. 섹터별로 함께 보면 역시나 선별적이고요. 한 절반 정도 오르고 절반 정도 내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할 건 기술주와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했고 상승세가 주도가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시장 투심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내용이었던 이 월스트리트의 대표 비관론자인 마이클 윌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신에서는 이렇게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마침내 항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마이클 윌슨의 얼굴은 제가 왼쪽 위에 올려놨고요. S&P 500의 일봉 차트도 함께 띄워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마이클 윌슨은 S&P 500 지수의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사실 마이클 윌슨은요. 현재 S&P 500이 5,308선 정도인데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4,500까지도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굽히지 않고 꾹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간밤 사이에 목표가를 안 되겠다. 5,400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기존 전망보다 무려 50%나 상향된 버전을 제시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와 이제는 비관론자도 항복했을 만큼 강세장인가 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EPS 전망도 함께 두 번째로 상향했습니다.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EPS 올해 8% 성장하고 내년에는 13%가량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는 계속해서 중소형주를 보자. 러셀 2000 위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대형주 봅시다 라고 하면서 대형주의 무게를 싣자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마침내 항복하고 강세적으로 해석한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비관론자마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면 그게 정말 마지막 한 방만 남은 버블의 끝에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잠시 뒤에 포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S&P 500은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투자은행들도 조금 전에 윌슨에 이어서 낙관적인 전망이 본물치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BMO도 5,600까지 S&P 500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끊임없이 상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요. 향후 12개월 내에 5,400까지 상향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이치뱅크는요. 연말까지 5,100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5,600까지 상향을 조정하면서 지금 거의 최고가
주가를 불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투자은행들은요, 이 최근 랠리의 모멘텀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적어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렇게 투자은행들, 이 비관론자마저 낙관적으로 변해가는 현 시장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치료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3명의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첫 번째, 이 맨 위에 있는 얼굴을 가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인플레이션? 4월 CPI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매파적인지 비둘기파적인지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올해 4분기에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전망은 거의 확실하다라는 느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아래 두 번째,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발언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둔화세가 이 장시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인플레, 건설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조금 더 매파적으로 이야기했고요. 다만 4월 달에 나왔던 CPI 둔화세 포착은 너무나도 고무적이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24년 세 차례 금리 인하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연준 대표 매파적인 인사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도 줄줄이 상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엔비디아 2.49% 상승했고요. 마이크론도 2.96%, AMD는 계속해서 최근 긍정적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브로드컴까지 함께 상승하면서 필반 지수 2.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목표가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본다면요. 바클레이즈는 기존 850에서 11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스타펠도 910달러에서 108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투자사 울프 리서치도 90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죠. 이 블룸버그 역시 이번에 나올 실적 발표도 긍정적일 것이고 함께 발표할 가이던스 다음 분기 전망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점점 소문난 잔치가 되어가고 있어서 이 지금 실적 발표 하루 전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 시장이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역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함께 상승했죠.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비중 축소에서 동일 비중으로 상향하기도 했었고요. 목표 가격도 98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까지 함께 엮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M7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가장 중요한 M7 관련 이슈였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999달러 인공지능 PC를 연례 개발자 회의인 빌드 하루 전에 발표했다라는 점인데요. 이 코파일럿과 PC를 결합한 내용이고 이 설계는 ARM이 했고 칩 자체는 퀄컴이 만든 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발표하고 나서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배송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무려 맥북 에어보다도 작업 속도가 58%나 상향됐고요. 인터넷 없이도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글 역시 이 북유럽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와 온도입니다. 온도를 낮추는 에너지가 정말 핵심적인데 북유럽 듣기만 해도 춥고 풍부한 친환경 에너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무려 핀란드의 데이터 센터를 좀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애플 같은 경우엔 또다시 이 중국에서 일부 모델에 대해서 43만 원 정도의 할인을 개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거의 나홀로 하락한 격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10% 이상 해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테슬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아침 해고 메일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서 마치 오징어 게임 같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기업 실적 마무리
단계이고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와 타겟이 내일 미국장에서 발표가 될 텐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밝혀질지 우리 계속 함께 예의 주시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